안녕하십니까. 통합이론과정 계약 강론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매매 봤죠? 자, 교환 계약까지 간단히 보고 기본서로 체크하겠습니다. 교환은, 자, 매매는 어땠어요? 일방은 재산권 이전, 사방은 대금 지급을 약정하고 성립한다 그랬죠? 그때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랬죠? 왜? 교환 계약 때문에. 교환 계약은요,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거예요. 한쪽도 재산권 넘겨주고 상대방도 재산권 넘겨줘요. 이게 교환이에요. 이 교환 계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한쪽은 재산권, 한쪽은 금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교환 계약도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이고 분료식이고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교환 계약은 매매하고 비슷한데 다만 한쪽이 재산권 넘겨주는 건 똑같고 상대방이 뭘 넘겨주냐, 돈 주냐, 재산권 주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교환 계약에서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차이. 갑은 2억짜리 A토지, 을은 1억짜리 B건물. 그럼 1억 차이가 나죠. 그 1억을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금전, 돈으로 보충 지급할 수도 있어요. 이때 돈으로 보충 지급한 경우 이걸 보충금이라고 하고요.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근데 원래 유상이니까 매매 규정이 준용돼요. 매매 규정이 준용이 되는데 굳이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라 이렇게 아예. 어쨌든 이게 교환계약이고 유상이니까 담보책임 문제 나올 수 있고 쌍모니까 동시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부담 그럼 계약 해제 뭐 이런 것들이 교환계약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심할 건 뭐냐면 교환계약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만 목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갑이 A 토지 소유권 넘겨주는 게 채무고 을이 B건물 소유권 넘겨주는 게 채무고 요거는 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충금 지급은 교환계약상 채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B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면 채무 이행을 한 거야. 즉 을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신의칙 위반이지. 따라서 을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지. 왜? 매매 대금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을이 갑에게 1억 보충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매매 대금 지급 불이행에 준하여 해제하는 거예요. 이 조문을 타고. 아시겠죠? 어쨌든 교환계약상 채무는 재산권 이전만 교환계약상 채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교환계약은.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가를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부터 기본서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이론서 몇 페이지인가요? 224페이지. 자, 먼저 매매 뜻. 뭐와 뭘 약속한다고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게 매매계약의 의고 목적이라 그랬죠? 유상납불. 그다음에 일시적 계약 그랬죠. 매매계약이 성립. 매매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라는 두 가지 점만 합치가 되면 성립하니까 목적 이외의 사항, 뭐 대금 지급 시기,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자, 매매계약의 목적,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목적이죠. 타인 물건, 타인 권리도 목적이 될 수 있죠. 그죠?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랬죠.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매매계약 565조 4조 1항. 1항에서 기억할 게 뭐 매매를 완결한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소급 아니라 그랬죠. 소급 아니라. 그 다음 전항의 의사표시 예약안건 행사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정할 때는 제한 없죠. 20년을 정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정하지 않았을 때 10년이다 물어볼 수 있고 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것들이 딱 체크가 돼야 됩니다. 민법상의 원칙 일방예약으로 추정. 그다음에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기초하여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 이게 뭐야? 본계약의 내용.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예약안개권, 무슨 권? 형성권. 그죠? 그 다음에 예약이 성립하는 목적물, 후 목적물 멸실, 더 이상 예약안권 행사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예약안권 행사 기한을 약정할 때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20년으로 정했다? 20년이 기간이 되는 거고요. 니은, 그 예약안권 행사 기간 정하지 않았다? 정하든 정하지 않든, 정하면 그 정한 기간, 정하지 않으면 10년. 둘 다 무슨 기간? 제척 기간. 중단 정지가 없으니 기간 경과로 예약권은 소멸한다.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런 표현들이 기억나셔야 된다 그랬죠? 리을은 됐고요. 4번 부동산 예약왕조권 가등기 할 수 있다. 계약금, 금전 기타 물건이라 그랬으니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계약금 약정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죠? 매매계약 등 유상계약을 체결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의, 여기 뭐가 빠졌죠? 지급. 계약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계약금 지급 약정이 별도 있어야 된다. 그 계약금 지급 약정이 계약금인데, 계약금 계약인데 무슨 계약? 요물계약.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 파랗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다음 두 줄 내려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2번 종된 계약, 동그라미 3번 독립한 계약. 이것들. 계약금의 성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민법은 해약금으로 규정해놨으니까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특약을 해야 되고,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반환하고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불분명하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부당하게 과다할 때, 과소 아니고 과다. 법안, 직권, 감액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해약금의 기능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죠? 민법이 부여해놨으니까. 해약금에다가 특약을 하면 위약금의 성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 미음 넘어가시고요. 계약금 해지 565조. 1항, 2항. 자, 1항. 중에서 기억할 거. 이행 착수가 뭐냐? 뭐였었죠?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행 제공까지는 갈 필요 없고,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여기 어디쯤? 그죠?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그 사이. 그죠? 그게 니은. 디귿. 중도금 지급. 등기소 동행 촉구. 채권 양도. 이런 것들이 이행 착수. 잔대금 지급 소송 제기. 토지거래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다. 리을 미음. 이행이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일단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기억하자. 해제권 행사 방법. 기억은 됐고, 니은. 수령자는 백상환.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일부만 지급받았다. 약정계약금이 배액의 기준이 된다. 약정계약금. 계약금 해제 시효가 2개. 원상회복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동그란 4번. 해약금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권은 발생하니까 그 법정 해제권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 이행 시 계약금 반환의 원칙이 돼 금전으로 줬을 때는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매매 계약 비용 3개, 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당사자 악정이 없으면 균분 부담. 매매 계약의 효력, 완전한 재산권 넘겨주는 것과 대금 지급이죠. 자, 그 중에서 과실 누가 수취하는가? 인도 전과 인도 후로 나눠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인도 전이라도 대금 완납했다 매수인. 그죠? 자, 2번도 뭐예요? 인도하지 않았고요. 대금 완납 안 했어요. 그럼 매도인.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예외에 인도 전이라도 대금 완납하면 매수인. 매수인이 인도 받았다. 근데 대금 안 줬다. 인도 받은 날부터 이자 지급해라.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 목적물에 누가 있을 때?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권리자가 아니라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대금 거절할 수 있고, 대금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은 뭐 할 수 있다? 공탁을 청구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기한 추정. 대금 지급 장소 예외,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 했을 때 인도 장소고. 재산권 제한과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 기본이죠. 담보 책임. 매매 목적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되거나, 매수인이 취득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매도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되는 무과실 책임을 담보 책임이란다. 그죠? 체계, 이거 뼈대 잡으라 그랬죠? 제가. 그리고 나머지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잊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암기해 달라는 것만 일단 외우시고 그 외우신 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굳이 여러분들 읽어서 머릿속에 혼란만 초래하지 마세요. 뭐 굳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판서 노트로 정리해드린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읽지 않은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체크합니다. 체크합니다. 채권. 채권은요, 딱 조문 암기하세요.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이라는 표현과 이 원칙. 단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변제기 자력. 계약 당시 자력이냐 변제기 자력이냐 요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채권 매매 담보 책임이 뭔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채권 매매 담보 책임은 딱 2가지만 기억하자. 원칙 계약 당시 자력. 근데 아직 변제기가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면 변제기. 쉽게 말하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 변제기란 말이 나왔죠? 그럼 뒤에도 변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담보 책임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기본세 막 밑줄 긋고 체크하고 읽고 하지 마세요. 환매, 의, 특히 반가로 2번.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투약을 해야 된다. 양가로 2에 반가로 1번.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환매권, 형성권, 재산권이니까 양도, 상속, 대리, 대위할 수 있다. 목적물 제한 없다. 환매대금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하고 약정이 없으면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자, 환매기간 암기. 언제부터 기간 기산해? 특약이 성립한 날.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다 그랬죠? 그 매매계약 체결 일부터 기산하는 거예요. 강행 규정입니다.
이와 다른 기산점을 정할 수가 없어요. 기간 591조 1항, 2항, 3항 암기하시되 특히 2항 반드시 기억하세요. 연장 못한다. 그리고 그 환매권은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행사하라. 그죠? 자, 환매권 등기. 자, 그림 기억나시죠? 을에게 이전 등기, 갑의 이름 환매권 등기. 그러면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환매권 등기된 후에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환매권 행사했을 때 그 저당권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해버린다. 아, 그죠? 환매권 실행은 읽어보시면 충분하고. 환매 효과. 자, 환매하게 되면요. 등기를 돌려받아야 되죠. 즉, 매도인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이거 채권적이에요. 등기를 돌려받아야 소유권이 복귀됩니다. 등기를 돌려받아야 소유권이 복귀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환매권 행사했다 해서 소유권이 바로 복귀되는 게 아니에요. 환매권 행사하면 매도인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그리고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이 복귀가 됩니다. 자, 이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목적물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추정이 아니라 본다입니다. 본다. 뭐, 요 정도로 환매해서 보시면 되고요. 교환. 의 읽어보시고, 양가로의, 양가로의. 요거 읽어보시고, 의. 내용. 매매 규정 준용되고, 보충매에 대해서 매매 대금의 규정을 준용하라고 따로 규정해놨다 그랬죠. 그리고 교환계약상 채무는 재산권 이전이니까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 채무는 전부 이행한 거예요. 다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아닌 매매 대금 미지급에 준하여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게 아닙니다. 채무는 재산권 이전이에요. 교환계약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매매교환 기본서 체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강론 마지막 임대차를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기본법으로 작용하기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임대차 계약이 뭐냐? 의성제. 그 다음에 비슷한 대차가 두 개가 더 있어. 소비대차, 사용대차. 그럼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간단히 개념 구별하고요. 그 다음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개념이 있었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즉 제3자적인 주장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 부동산 임차인의 경우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동산 임차권만은 뭘 부여하여? 대항력을 부여하여 그 힘을 좀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더라. 해서 나온 게 일단 두 개, 민법에 621조, 622조, 그 중에 622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또 나왔어요. 존속기한 및 갱신. 자, 존속기간 약정하는 경우, 약정하지 않는 경우. 약정하는 경우는 최단이냐, 최장이냐.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간이 정해지냐, 계약관계를 언제든지 소멸시킬 수 있냐. 이 두 갈래로 간다 그랬죠. 갱신은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 그죠?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런 뼈대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지상권에서 봤던 기본 뼈대.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지상권 파트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이 나왔네요. 뭐예요?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특히 임대인은 수선 의무 잘 나오고요. 임차인은요, 세 가지.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중에서 특히 오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나머지 임차인의 의무. 임대인의 권리와 대응되는 거죠. 이거 조문 몇 가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사례 형태로 대비하셔야 돼. 특히 무단 전대. 즉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요거 사례 형태로 대비하시고, 보증금은 뭐 굳이 우리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이제 보증금은 민법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험에 나오는 보증금은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물론 민법상 임대차하면서도 보증금을 주긴 주는데 민법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판례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았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뭐냐? 자, 계약이 뭐냐? 양당사자가 무엇을 약정하는 걸 생각하자 그랬죠? 그럼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일방은 이것을 약속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약속해. 상대방은 차임지급을 약속해. 일방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사용료, 즉 차임지급을 약속해. 이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사용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이 임대인, 차임지급을 약속하는 사람이 임차인, 이렇게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이런 계약이고요. 따라서 유상이죠. 쌍모고요. 낙성이고 불교식이며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이죠. 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수익 하는가를 정하잖아요. 그죠? 계속적 계약이 됩니다. 자, 구별해야 될 걸 생각을 해봅니다. 대차라는 건 물건을 빌려주고 빌리는 걸 말하는데 이 대차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는 말 그대로 목적물이 소비물. 그러니까 소비하고 동종료 물건으로 반환하죠. 반면에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비소비물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동종료 물건이 아니라 그 대차 목적물 자체를 돌려줘야 돼요. 소비대차는 유무상을 불문하고요. 사용대차, 임대차는 사용대차는 무조건 무상이고요. 임대차는 무조건 유상이 됩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구별하시고 다시 임대차로 돌아와서 목적물, 부동산, 동산 불문, 그 다음 비소비물, 당연히 임대차는 처분이 아니니까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하고요. 농지는 제외되죠. 왜? 농지는 농지법에 적용을 받아요. 농지는 제외된다. 차임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조문에서 차임 지급을 약정이라고 써놨으니까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다만 이 차임은 금전이 아니어도 되죠. 자, 조문에서 반드시 임대차에 차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차임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임대차 계약의 뜻을 봤고요. 그다음에 구별 개념 봤고요. 임대차 계약의 목적과 관련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념 잡아야 될 거, 중요한 거. 부동산 임차권 강화. 왜 필요한가 보겠습니다. 갑수의 땅을 을이 빌렸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땅을 빌린 을이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팔았어요.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을이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못하죠. 임차권 채권이라 그랬잖아요.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즉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주장 못하잖아요.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 병이 소유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해서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그러면 을은 꼼짝없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뭘 부여하여? 대항력을 부여해서 좀 강화시켜주자. 그래서 을이 대항력을 갖게 되면 병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자 해서 나온 게 621조, 622조입니다. 621조는 간단해요.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반대약정이 있으면 못해요.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를 청구했다 해서 임대인이 등기 절차에 협력해줄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형성권이 아닙니다. 청구권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등기를 청구했고 임대인이 흔쾌히 등기해 주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 이게 첫 번째고요. 반면에 622조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건물 소유 목적, 딱 요거. 토지 임대차. 다른 목적으로는 안 돼요. 을이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빌린 경우에만, 요 경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그 임차권을 설령 등기하지 않아도 을이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을이 빨리 건물을 지어서 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생기도록. 이때 제3자가 누구예요? 토지 양수인. 그러니까 이 토지 임차인 을이 토지를 산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방법 두 가지.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부동산 임차권 강화를 받고요. 그 다음 임대차 계약 성립권에서 존속기간 및 갱신이 나온다 그랬죠. 존속기간,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죠. 자, 약정했을 때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냐, 최단기간이 보장되냐? 없어요. 임대차에는 최장기간의 제한도 최단기의 보장도 없습니다. 물론 619조가 있는데 이거 안 봐도 됩니다. 보지 마세요 지금. 자,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자, 기간을 정할 때는 최장도 없고 최단도 없다 그랬잖아요. 특히 최장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일단은 유효하다.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봐야 돼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635조에서 뭐라고 해놨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에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외우셔야 돼.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 한 달,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다. 요거를 해지 통고라고 불러요. 해지 통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해지 통고가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게 일단 3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가 당사자가 기간을 정했지만 특약을 통해서 해지권을 갖고 있어. 기간을 10년을 정했는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정해놨어. 636조. 이때도 해지 통고로 갑니다.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그 파산한 임차인의 파산 관계인이 해지하는 경우와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도 해지 통고로 하게 됩니다. 즉, 요 2가지. 일단 6개월, 1개월 등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라는 거. 그죠?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경우 일단 3가지. 기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했지만 해지권을 갖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일단 3가지. 나중에 하나 추가될 거예요. 여기 존속기간과 관련된 거고, 갱신은 약정갱신 얼마든지 가능하죠. 법정갱신이 있어요. 639조. 묵시갱신. 요건 기억합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수익을 계속합니다. 임대인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요건 기간 만료,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 임대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갱신의 요건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죠. 그러나 635조에 의한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정리.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경우 4개 일단. 기간 정하지 않은 거, 기간을 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거, 임차인이 파산한 거, 법정 갱신된 거 4가지. 해지 통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또 법정 갱신되었을 때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 단 제3자가 정한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아.
무슨 의미인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암기합니다.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었을 때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 단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아. 이게 법정갱신이에요. 효과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 643조. 토지 임대차에서 그것도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지상물, 건물, 나무, 소금 창고, 축사 등이 남아있을 때 283조를 준용하니까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갱신 청구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됩니다.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갱신. 자, 우리 존속기간 및 갱신은 지상권에서 한번 봤고요. 전세권에서 봤어요. 민법상 임대차에서 봅니다. 나중에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서 또 봅니다. 총 5군데에서 보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구별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갱신과 관련된 민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했어요.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봐야 되겠죠. 임대인의 권리무, 임차인의 권리무. 이것도 아주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하니까 이건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이론서도 다음 시간에 임대차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